안녕하세요. 신현기입니다. 오늘은 그 11월 2일자 일면 비교를 할 시간이죠. 오늘 신문은 보면은 굉장히 신문 기사가 심플합니다. 왜냐면은, 보수일간지의 일면탑은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 조선일보는 일면탑으로 미국 대선 분석을 해놨죠. 그 다음에 중앙일보도 미국 대선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는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그 방역 체제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늘어났다. 뭐 이런 기사를 들어야 하기 싫었죠. 조선일보도 이제 그 기사를 이제 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차이나는 기사가 이 기사죠. 이 기사. 전세대라는 기사죠. 이 전세대라는 기사는 역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전세대란이 커졌다는 건데, 이런 기사도 역시 저번에 얘기했던 프라이밍 이론의 근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전세대란 하면은, 전세대라는 이 기사만 갖고 우리가 어떤 연상작용을 하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을 했다. 집값 폭등을 했다. 그리고 따라서 문정부의 실패다. 이런 식의, 즉, 전세라는 이 이슈 자체가 문정부의 약한 고리니까, 이 기사 자체, 이 기사를 선택한 자체가 문정부의 정책 실패를 연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프라이밍 효과가 있는 거죠. 이 기사 자체가. 프라이밍 이펙트가 있는 거죠.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보수 신문들은 양쪽 모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모두가 미국 대선을 실었죠.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3일이니까 보통 우리로 시간으로 따지면 한 수요일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이번 미국 대선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여기 조선일보 여기 보면 알다시피 미국 선거는 사실은 이미 구둔자 표들이 있습니다. 이쪽 이 해안 쪽은 민주당 표가 고정되어 있고, 이쪽 내륙 쪽은 공화당 표를 거의 구둔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선거를 보면은 이쪽 오데오라든지 이쪽 연합만 주로 선거 운동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른바 스윙 보트인 거죠. 스윙 스테이트인 거죠. 스윙 스테이트. 그래서 주로 대표적인 게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이런 데가 이제 스윙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데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결정이 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보다 미국 선거에 더 관심을 갖는가, 이거죠.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선거권도 없는 사람들인데 미국 선거를 사실은 한국 대통령 선거만큼 관심 갖게 쳐다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아련하고 역설적이죠. 미국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영향력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미국 대통령 선거의 역사라든지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는 것들은 뭐 식견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근데 우리가 왜 미국인만큼 혹은 미국인보다 더 미국 선거에 관심을 갖는가? 이건 굉장히 역설적이고 재밌는 현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번 미국 선거에서 사실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경쟁이지만은 또 한 명의 운명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바 폴스터죠. 즉 여론조사 기관들 2016년도 때 여론조사가 모두 클린턴의 우세를 점쳤는데, 그때 이른바 경합주에서 샤이 트럼프들이 등장해가지고, 샤이 보스들이 등장해가지고 대거 표를 찍는 바람에 경합주에서 미시간이라든지 이른바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표가 옮겨가면서, 그쪽 표가 다 뭉텅이로 옮겨가면서 트럼프가 이겼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번 선거 그런 경합주들 보니까 바이든이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또 현장에서는 당일날 어떨지 모르거든요. 실제로 미국 선거 보면은 우편 투표는 민주당 지지자가 많이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감각한 공화당 투표자들이 선거 당일날 현장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당일날 현장 투표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트럼프를 찍게 되면은 그 선거 결과랑 굉장히 다른 결과가 여론조사랑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편 시나리오는, 과연 트럼프가 이 선거 결과를 승복할 것인가.
지금 들리는 말에 따르면은, 어차피, 우편 투표 결과는 늦게 개봉되기 때문에, 트럼프의 전략이 이거라는 거 아닙니까? 미리, 경합주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선거 승리를 선언하고, 그리고 우편 투표에서 결과가 바뀌더라도, 뭐 선거 조작이라든지, 혹은 뭐, 선거의 공정성 시비를 걸어서, 이거를 법정으로 옛날에 2000년도 때 고 부시 때 선거 때처럼 법정으로 갖고 가서 하겠다는 이런 전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 초반에 승기를 잡지 못한다면은 미국 선거 결과가 굉장히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 말하면은 제가 이번 수업 시간에 말했듯이 미국 민주주의의 전 위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이른바 선동가, 대중 선동가와 민중들의 위험한 열정이 결합된, 즉 미국의 파운더들이 가장 우려했던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현상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세계 민주주의 관점, 미국의 민주주의란 관점에서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우리가 선거 결과를 알게 될 텐데, 제가 수업 시간이라든지 이 시간에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일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 미국 선거와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가 3단계에서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뀌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차피 코로나가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될 건 아니고, 또 사회적 봉쇄, 사회적인 어떤 통제를 강화할수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세분화시켜서 조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랑 좀 같이 가겠다. 즉 지금 코로나 상황을 좀 장기전으로 가겠다. 이런 포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진보신문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시죠. 진보신문들도, 이런 코로나 5단계를 했던 걸 했고, 그리고 사실은 진보신문도 주제 똑같습니다. 민주당 사정을 다뤘습니다. 민주당. 여기도 민주당입니다. 근데 논점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민주당이 최근에 자기 지역구, 자기 소속 지자체장의 실수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당원 단계가 있죠. 이른바 지금 서울에는 박원순, 그 다음에 부산에는 오거돈 시장이 이른바 성추행 문제로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후보를 공천하느냐 마느냐, 이게 논점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면은 지도부에서 결정하지 않고 당원 투표를 했죠. 오늘 결과를 보니까 당원들의 한 80% 이상이, 86% 가까이가 서울과 부산에다가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쪽으로 당원 투표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비판하고 있는 거죠. 한겨레신문은 직접적이죠. 당원 투표 뒤로 숨은 민주당식 책임 정치. 즉, 지도부가 책임지지 않고 당원 투표로 그 결정의 책임을 미뤘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공당이, 정당의 핵심적인 목표는 사실은 권력을 쟁취하는 거죠. 지방정부의 권력을 쟁취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서울, 부산처럼 큰 단체를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당원 당규에 자신들의 과오로 인해서 재보궐 선거가 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국민과 약속을 했거든요. 그죠? 그렇다면은, 후보를 내지 않으면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광역단체장을 가져가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선거 일정이 2021년에 재보궐 선거가 있고, 202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고, 뭐 이런 선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멀리 본다면은 사실은 후보를 안 내는 것도 전 좋은 전략이라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비판받아야 될 거는 지도부가 이럴 때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당원의 의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결정을 떠넘긴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비판했다고 봅니다. 결국은
내년 선거에서 심판받겠죠. 민주당이 지금 선택이 옳은지 그러는지 선택받겠죠. 뭐 이런 쟁점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한겨레는 그 별도의 기사로 저번부터 계속 노동 관련 기획 기사를 실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때도 말했지만은 한겨레는 계속 노동 이슈를 계속 아젠다 세팅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 노동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이슈로 계속 부각시켜서 그 문제로 여론을 갖고 가는 거죠.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는 거죠. 언론이 중요하게 다루거나 자주 다룬 것은 사람들도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라고 생각하게 한다. 그 효과 아닙니까? 그래서 한겨레는 진보신문답게 혹은 진보적인 의제를 강조하는 미디어답게 이 노동 이슈를 계속 기획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자는 조금 분석할 기사가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은 이제 짧게 신문 일면 지면을 마치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수업도 벌써 이제 10주차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매주 월요일날 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신문 일면 비교를 그 주 일요일날 보는 경우가 저는 다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월요일날 신문은 매일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신문 자체도 구문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속보가 나오니까요. 그래도 이제 제가 월요일날 일면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을 일요일날 본다면은 신문이 아니라 구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정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저도 이제 계속 시간을 짬을 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될 수 있으면 빨리 이 일면을 보면 좋겠다 이런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잔소리고 어쨌든 오늘은 간단하게 이것으로서 11월 2일자 신문 일면 비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 선거 결과에 대해서 조금 또 논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